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되면서 6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 늘고 모임 인원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0일까지며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등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일과 채소, 육류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3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급증한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 늘고 모임 인원도 최대 6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된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6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됐습니다. 모임 인원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6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추석의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 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방문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등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5달 연속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동두천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주 동두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1.5% 올라 경기도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또 경기도 내 31개 지역 중에서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효력이 발생한 30일 이후에도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두천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매매값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GTX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매매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질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충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상황이 어떻길래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걸까요?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 천정식 위원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먼저 단순 반복, 악성, 또 고질 민원에 대한 군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게 되는 현장의 고충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네, 지난 3월 연천군 신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야기인즉 자주 찾아오는 한 명의 민원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사무실에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창 자초지종을 들은 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이 특정 민원인은 아주 단순한 민원을 집요히 물으면서 조합원의 말꼬리를 실수로 잡고 수틀리면 감사팀에 민원을 넣는 방법을 즐기고 있으며 이젠 범위를 넓혀 연천군의 많은 부서에 단순 반복 등 고질 민원을 내고 있어서 많은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민원들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이 고통 호소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도 좀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우리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신서면 행정복지센터 조합원 11명의 심리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검사 결과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중증 위험군이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갑질 민원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연천군의 입장이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연천군에 세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두 번째, 전문 심리 상담사 채용 및 운영. 세 번째, 동일에 의한 유사 민원은 특별 취급하고 대책 강구였습니다. 현재 연천군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시민이 먼저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천군 공무원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 천정식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가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논란을 빚어왔죠. 경기도가 공익 처분 후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자 인권 보호와 대리 수술 등의 사고를 막게 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익 처분은 공익 증진을 위해 민간 투자 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민간 투자법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 절차 등을 통해 공익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 취소에 따라 사업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정당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외에도 2,232억 원의 시설 운영 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3천억 원의 사회적 편입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와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의료법 개정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해 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소방특사경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리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한 대부업자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내고 유인해 모두 411명에게 63억 1,9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입건된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 농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배추 가격이 평년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반대로 인건비는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가을 장마까지 겹치게 되면서 배추들이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20년 넘게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계화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로 비가 쏟아지면서 애써 키운 배추들이 대부분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이 배추들은 이렇게 안쪽까지 모두 썩어 문드러지면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에 장마가 겹치면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배추 무름병과 황화병 등이 번졌습니다. 그나마 나은 배추를 골라 팔아보려고 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폭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품 기준 고랭지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10,000원 정도로 평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과 학교 급식 수요가 줄어드는 등 소비가 위축된 탓입니다. 지금은 물량도 없는데 가격은 배추 가격은 없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비싸고 그러니까는 작업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태죠.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약 3,500헥타르. 이 중 40%가 아직 출하를 하지 못했는데 무름병 등 병충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가 현장을 방문해 작황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계속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제 정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추석 전까지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에 소비는 줄고 장맛비에 배추는 썩어가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10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는 데 찬성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또 마스크도 평생 일상생활용품처럼 필수품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